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정부의 이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원, 용인, 성남이어서 이제 인천도 이제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을 늘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개발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새롭게 변모하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지역의 본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곳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부동산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쉽게 일반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항상 이제 그 내재 가치가 발전하는 곳 이런 곳에 중심을 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에 성공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점점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오늘 소장님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성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 화면 없이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이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이제 성북구라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미개발됐던 부분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 물건이 이제 소재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좀 미개발됐거나 서울에서도 이제 동북권에 해당돼서 앞으로 변화나 발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예정역인데요. 이제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 창문여고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2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전체 층수는 5층이 되겠습니다. 총 이제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9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죠?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신축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는 10세대로 이제 말씀드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3룸이 6세대, 2룸이 이제 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외관을 보시게 되면 뭐 5층 건물이지만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산책길이 접어들게 되어 있고요. 물론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무인 뭐 택배함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깔끔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5층짜리 건물이죠. 여기에 지금 10세대가 들어가 있는 통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여기 앞으로 이제 역세권으로 거듭날 곳이라는 거 굉장히 또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입지 여건도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입지 여건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발전이 많이 이루어질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동남권은 강남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서부권 같은 경우도 상암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서울 플랜을 보시게 되면 동북권하고 이제 서남권이 향후에는 이제 발전이나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물건이 이제 소재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장인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쪽으로 보시면 GTX 신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운대가 역세권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남쪽으로 보시면 6호선 돌고 지역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선 이 경전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들어오면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문여고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가면 이제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4호선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인 뉴타운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서남북 쪽에 약간 개발 이슈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큰 이제 제가 축이나 업무 지구에 대한 큰 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에 학교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학교도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문여고라든가 뭐 장위중, 장위초, 그 다음에 오원초 등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주변에 잘 배치되어 있어서 학군도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이제 북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동북권 쪽에는 최대의 공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20만 평 이상의 큰 규모로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길을 건너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편의 시설이나 이제 또 같이 이제 그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여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입지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교통 여건이 될 텐데요. 앞으로 동북선 경전철 뚫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역세권이 될 거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변에 학군 좋습니다. 충분히 부동산의 가치 꽉 잡아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북서울 꿈의 숲이 있으니까 우리 또 숲과도 가까운 공간, 이거 살기 참 좋은 공간이라는 사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가치를 올려줄 만한 그런 호적거리들도 상당합니다. 자, 개발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상당한 개발 호재가 많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구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에 항상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개발 이슈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장인 뉴타운에 소속되어 있다는 굉장히 이제 큰 호재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에서 뉴타운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9개 정도, 전체는 15구역이지만 9개 구역 자체는 이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한 6개 구역도 실제로 다시 추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전에 뭐 한 5억 정도의 이제 분양가들이 이제 한 5억 정도가 상승한 이런 형태를 좀 띠고 있는데요. 지금 본물권도 장인 뉴타운 내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되는 또는 환경이 바뀌고 있는 그 축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역 자체도 신시가지로 바뀌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입지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건 전반적으로 이제 우측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어쨌든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될 예정으로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광원 대학교에도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역세권도 이제 개발될 예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측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인 뉴타운은 어쨌든 많이 알려진 곳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쪽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택 신호선 광운대 큰 이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로 이 물건이 위치한 곳에 이제 동북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북선도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역세권이 위치한 곳마다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사례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이제 2호선 왕십리를 지나서 시작을 하죠. 거기에 따라 1호선 제기동부터 해서 이제 월계, 하계, 뭐 상계까지 이어지는 이런 노선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창문여고 여기서 도보로 약 한 7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향후 역세권이 변모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뉴타운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바뀌면서 집가는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통에 대한 호재, 특히 이제 경전철이나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철도 노선, 역세권에 대한 것들은 미래역이지만 그 가치는 본질 가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철도를 이제 관련된 호재 또는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같은 또는 업무지구나 상업지구에 대한 호재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로 관련된 호재도 또 있습니다. 그는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가 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부는 이제 공원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지하로 빠지면서 이쪽에도 또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서울 꿈의 숲과 함께 또 공원화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의 호재들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장인 뉴타운이 꾸준히 지금도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더더욱이나 미진한 부분들도 나름 구역도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들어가면서 이 주변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둘러싸여서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사실은 집가는 상당히 이제 좀 상대적으로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서울에서도 남다른 규모를 가지고 있죠. 장인 뉴타운.
그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앞으로 개발 호재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도 입지여건에서 강조를 해드렸지만 동북선 이 경전철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역 자체가 지금 역세권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압력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동부가서도로 지하화라든지 이 성북구 장이동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살펴보는 성북구 장이동의 통건물 그 가격적인 측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가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가격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지금 19억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대를 전체적으로 이제 놓게 되면 16억 원에서 한 16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자는 한 3억 원 또는 3억 원이 조금 못 미쳐서 투자할 수 있는 현재로는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